네, 안녕하세요. 노노북 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리 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책은요, 몸이 먼저다예요. 저자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한근태 저자고요.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이 한근태 선생님께서 이 뭐 학습법 관련돼서도 본인이 공부했던 거 썼던 책도 있고요. 또 워낙 많은 기업 강의랑 CEO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뭐 그 부분에 대한 거, 또 리더십 관련된 뭐 고수 시리즈 이런 거를 많이 쓰셨고, 워낙 책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은 만나 보신 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나는 어떤 리더인가 책을 통해서 만났어요. 근데 솔직히 나는 어떤 리더인가는 성찰하는 리더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저에게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독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몸이 먼저다 책은 매일매일 이번 7월 달에 매일 읽고 있거든요. 아침 독서로 한 10분 정도 매일 읽고 있는데 읽는 부분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 포스팅도 자꾸 하게 되고 독서 노트에도 기록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우선 너무 좋아하게 되니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네, 한금태 선생님 책 좋아요. 다른 책도 좋으니까 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 책 우선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 느꼈던 점,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어떤 걸 적용할지, 그리고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는 몸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1장, 몸을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내 몸을 공부하라. 3장, 운동의 정석. 4장, 운동이 가져다 준 선물. 그리고 에필로그, 지금 시작하라. 하면서 이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고 제가 이렇게 아침 10분 독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목차 많아서 다 띄워놓지는 않는데 이게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12챕터, 뭐 10개에서 12챕터로 구체적으로 황근태 선생님께서 몸을 왜 챙겨야 하는지 이 10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 몸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쭉 설명돼 있고 그리고 본인 경험도 다 넣으셨고요. 그리고 운동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 뭐 표정이든 몸이든 뭐 감정이든 뭐 즐거움 뭐 이러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운동이 가져다 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결국은 몸이 전부다 하면서 바쁠수록 운동하라는 거죠. 우리 몸을 챙기는 사람이 나중에 미래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이 한근태 선생님께서도 평생 자기 뱃살을 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운동했더니 허리 둘레가 줄었고 예전보다 집중력도 좋아졌고 훨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좋아져서 가족들을 끌어들여서 다 같이 하고 막 이러면서 대화도 가족들이 음식 조절부터 함께 대화하는 게 운동 쪽으로 가다 보니 다 여러 가지가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인상적인 부분 세 부분? 근데 한 두 부분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가장 인상적인 거는 지식 노동자일수록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지식 노동자이겠죠. 계속 책 보고 뭔가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 노동자일수록 운동은 최상의 명상 도구이며 우리가 에너지랑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초였나 봄에 한창 꽃필 때 달리기 막 했었는데 부자의 1원칙 그래서 그때 그 책에서도
꼭 체력이 있어야지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다른 건 몰라도 몸에 투자하는 거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투자라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 하지 말고 몸 투자라고 했던 부자의 1원칙 그때 영상이나 이렇게 팟빵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도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 이번 책에서도 지식 노동자일수록 꼭 운동하라고 하고요. 또 우리 되게 강렬한 예시가 와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하루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마라톤을 하는데 그거로 달리기 예찬 뭐 이런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마라톤 달리는 거랑 소설 쓰는 거랑 되게 똑같다고. 그래서 달리는 동안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아도 되고 그냥 주위 풍경이랑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달리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소설가에게는 재능도 일부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필요한 게 지구력, 앉아서 쓸 수 있는 힘, 그리고 집중력.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도 꼭 달리기, 마라톤을 한다고 합니다. 예,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또한 궁금해지는 파트였어요.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이요. 웃지 않는 자 유죄다. 하면서 이거는 4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 웃는 거, 웃는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라는 거는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드러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웃는 거, 얼굴 근육을 푸는 거는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찡그리는 거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웃는 거는 신경 써야 되는 거며 여기 한근태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한 가정에 가장이 인상 쓰면 그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또 한 조직에 그 리더가 성질을 부리면 그 조직 전체가 살벌하고 그리고 그 웃음이 없는 그 조직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웃지 않는 자, 유죄라는 거, 그리고 표정이 밝은 사람이 아무래도 외모에서도 훨씬 호감도 드러내고 이 다른 장점, 우선 자기 자신한테 자기 건강에 좋다는 거를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느낀 점은요. 이 한근태 선생님께서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외모가 경쟁력이다 하면서 우리 너무 외모 지상주의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선생님께서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몸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일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또 성실한 사람인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가 망가진 사람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외모를 잘 관리하면은 그런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외모는 일종의 능력이며 자신감이며 그 자체로 건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파트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이 다이어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비싼 옷은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예쁘면 어쨌든 다 예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옷걸이는 몸매라는 거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외모가 경쟁력이다 이 부분에 저도 공감을 했어요. 저도 제리 선생 뭐 이런 자랑을 조금 하면 자랑인가? 그래요. 그냥 대놓고 자랑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서 저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막 살이 쪄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기를 낳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20살 때 입었던 옷, 뭐 20대 초반에 어쨌든 대학교 다닐 때 입었던 옷들을 지금도 입어요. 그게 그냥 아까워서 입거든요. 아까워서 그냥 그때 입었던 옷들이 괜찮은 것들은 계속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는데 사람들은 제가 옷이 되게 많은 줄 알고요. 되게 옷을 많이 사는 줄 알아요. 저는 진짜 옷 잘 안 사거든요. 그냥 아까워서 오래된 거 그냥 계속 입고 조금 살이 찌면은 그 옷을 못 입는 게 제가 스스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옷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려는 스타일인데 지금 40살 되고서는 주변 분들이나 뭐 오랜만에 보는 친구 뭐 가끔 보더라도 되게 자기 관리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고 내가 "그래?"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선
아줌마라고 생각하면 좀 약간 퍼진 모습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 보다는 뭐 '살이 쪘겠지.' 하는 이런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거의 그냥 어쨌든 뭐 예전이랑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되게 부지런하다. 자기가 일이 잘한다." 이런 칭찬을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모가 경쟁력이다.' 이 부분이 저는 좀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몸이라는 거는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몸이 안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옷이 뛰거나 뭐 이렇게 배가 너무 뿔룩 튀어나와 있으면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업무적으로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가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이 아프면 다른 직원들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가족 중에서 한 명이 아프다면 그 가족한테는 폭탄이 떨어진 거죠. 막 일도 한 명은 아예 일도 못하고 그 가족한테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짊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는 몸 상태를 위해서도 운동하고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위해서 제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 적용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아침에는 체중계를 항상 눈 뜨면은 꺼내서 전날이랑 비교했거든요. 좀 많이 먹고 잔 날은 다음날 몸무게가 좀 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좀 덜 먹고 잔 날은 몸무게가 줄어 있어서 되게 기뻐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몸무게가 아닌 허리 둘레와 허벅지 둘레를 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체중계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저는 아침마다 줄자로 허벅지랑 허리 둘레를 재는 거로 측정 방법을 바꿨고요. 또 이 부분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키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좀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긴 해요. 제가 술을 좋아해서 술 대신 차를 마시라는 거. 나이가 들면은 몸도 변하니까 예전 젊었을 때처럼 맨날 술 먹고 뭐 그 시간을 많이 보내기보다는 그냥 비용이 적게 들고 건강에도 좋은 게 차를 마시는 거. 머리도 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술 대신 차를 마시라는 거를 좀 최대한 지켜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요. 요즘은 되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뭐 새벽 5 면은 해가 떴기 때문에 밝을 때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두우면 잠을 잘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낮에 몸을 많이 움직여야지 피곤해야지 잠이 잘 들 거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괜히 부정적인 생각하다가 막 고민거리 막 걱정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오던 잠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웃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밝은 얼굴.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이 예쁘고 뭐 못생기고 그거보다 그 사람의 표정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뭐 가장 예쁜 화장법은 미소, 웃음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걷기랑 관련돼서는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걷는 거를 하거든요. 그리고 승하책에서도 배철원 선생님께서도 아침에 명상하고 꼭 산책, 걷는 활동 그거 되게 중요시하시잖아요. 저 또한 지금 걷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걷는 사람 제리 선생만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걷는다는 거 자체는 그냥 마음이 평화롭고 이것도 명상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 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줄고
또 여유가 생기고 또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꼭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로토닌 분비하는 방법 5가지 이거를 하이퍼링크로 살짝 걸어두긴 했는데요. 제 브이로그 포스팅 보시면 여기에도 따로 클릭을 여러 개를 했었군요. 네, 그래서 여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세로토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덥잖아요. 맥주나 아이스크림 먹기보다는 그냥 차 마시고 물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걸으면서 뇌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늦은 시간에는 아까 달리기 같은 경우 좋긴 한데 그거는 쾌감, 도파민이 나오는 거라서 잠자기 전에 보다는 잠자기 전에는 이렇게 걷는 활동을 하시라고 제가 포스팅을 한 게 있습니다. 또 햇볕 쬐고 음식을 빨리 먹기보다는 건강한 음식으로 오래오래 씹어서 드시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또 감사일기 저 아침에 매일 쓰거든요. 근데 감사일기 쓰면 확실히 좋아요. 저도 과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막 쓰다 말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침마다 지금 거의 120일 정도를 연속으로 쓰고 있거든요. 아침에 저의 마음을 정리도 할 수 있고 오늘 어떤 일이 중요한지 그걸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계획적인 그리고 우리 뇌한테 딱 인식을 시켜주는 작업이라서 감사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면서 세로토닌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활동이 전부 다 걷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걷는 활동, 또 몸을 위해서 운동하는 뭔가 이렇게 땀이 나고 열이 나는 활동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잘 주무시고요. 건강한 음식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성장하는 중입니다. 제리 선생의 노노북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